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 건강보조제를 드시나요? 저처럼 15년간 꾸준히 챙겨 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건강을 위해 먹던 그 제품들이 오히려 제 간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코스트코 약사 친구가 알려준 충격적인 사실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간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4가지 베스트셀러 건강보조제의 숨겨진 위험성과 올바른 건강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실용적인 건강관리 팁을 더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베스트셀러 제품이면 당연히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코스트코에서 줄 서서 사는 건강보조제, SNS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추천하는 그 제품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아시나요? 제 약사 친구가 말해준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매출 순위 상위권에 있는 건강보조제들 중에서도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판매량이 많다고 해서 부작용이 적다는 뜻이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의사들과 약사들 대부분이 이런 인기 제품들을 본인은 절대 복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일반 소비자들은 모르는 위험성을 전문가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 거죠. 친구가 근무하는 코스트코 매장에서 실제로 겪은 일을 들어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고객들이 자연 성분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죠? 라고 물어볼 때마다 속이 타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자연 성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독버섯도 자연 성분이잖아요. 특히 간 건강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간이 우리 몸의 해독 공장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몸 전체가 독소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해지려고 먹는 건강보조제가 오히려 그 소중한 간을 망가뜨린다니, 이보다 아이러니한 일이 또 있을까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도 있어요. 몇 년 전 정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평소보다 높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술도 거의 안 마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왜 그럴까 싶었죠. 그때는 건강보조제 때문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건강을 위해 먹는 건데 설마 그게 문제일까 싶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신호가 왔던 거예요. 우리 몸이 이제 그만 좀 해 라고 경고를 보낸 건데 저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던 거죠. 다행히 친구 덕분에 깨달을 수 있었지만 모르고 계속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 있는 건강보조제 성분표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위험 성분이 들어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간 건강이 달린 문제거든요. 첫 번째 위험 제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바로 녹차 추출물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녹차는 몸에 좋다는데 왜?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녹차 자체는 정말 좋은 음료죠. 그런데 문제는 녹차 추출물이에요. 녹차를 우려서 마시는 것과 농축된 추출물을 캡슐로 먹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약사 친구가 알려준 충격적인 사실인데 시중에 파는 녹차 추출물 캡슐 한 알에는 일반 녹차 40잔에서 50잔에 해당하는 EGCG가 들어있다고 해요. 하루에 녹차 50잔을 마실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하죠. 이렇게 고농도로 농축된 EGCG가 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간세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치 정원에 물을 적당히 주면 식물이 잘 자라는데 호스로 강한 물줄기를 계속 뿌리면 식물이 죽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좋은 성분이라도 과하면 독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녹차 추출물을 매일 복용하던 30대 직장 여성이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녹차 추출물이 지방 분해에 좋다는 글을 보고 시작한 거였죠. 처음 몇 달은 괜찮았는데 6개월쯤 지나면서 계속 피곤하고 소화도 잘 안 되더래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피부가 누렇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황달 초기 증상이었던 거죠.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간 수치가 정상의 몇 배로 올라가 있었대요. 의사가 복용하는 약이나 건강보조제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처음에는 녹차 추출물이 문제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다고 해요. 다행히 녹차 추출물 복용을 중단하고 치료를 받아서 회복됐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던 거죠. 의사가 말하길 조금만 늦었으면 급성 간부전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해지려고 먹은 건데 오히려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뻔한 거예요. 약사 친구가 강조한 게 있어요. 녹차를 직접 우려서 마시는 건 전혀 문제 없다는 거예요. 차로 우려내면 EGCG가 적당히 추출되고 무엇보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안전한 양만 섭취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캡슐은 달라요. 쉽게 삼킬 수 있으니까 권장량보다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애초에 권장량 자체가 일반 녹차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위험한 수준인 경우가 많아요. 제조업체들은 농축이라는 단어로 마치 더 좋은 것처럼 포장하지만 사실은 위험을 농축시킨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녹차의 건강 효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캡슐 대신 직접 우린 녹차를 마시세요. 맛도 좋고 안전하면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급하다고 지름길을 택하려다가 오히려 돌아가는 길이 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위험 제품은 바로 홍국이에요. 아마 천연 콜레스테롤 치료제라는 광고를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 달콤한 마케팅에 완전히 넘어갔거든요. 처방약은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 자연에서 나온 홍국이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약사 친구가 알려준 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홍국에 들어있는 모나콜린 K라는 성분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병원에서 처방하는 콜레스테롤 약인 로바스타틴과 화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물질이에요. 천연이라고 광고하지만 사실은 처방약과 똑같은 성분을 먹고 있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처방약은 정확한 함량이 보장되고 품질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데 홍국 제품들은 그렇지 않아요. 같은 브랜드 제품이라도 병마다 모나콜린 K 함량이 들쭉날쭉해요. 어떤 건 거의 없고 어떤 건 처방약보다 더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50대 남성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해서 병원 가기는 싫고 자연스럽게 관리하고 싶어서 홍국 제품을 선택하셨어요. 인터넷 후기도 좋고 천연이라는 문구에 끌려서 6개월간 꾸준히 드셨죠. 그런데 정기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은 별로 안 떨어졌는데 간 수치가 크게 올라간 거예요. 그분은 술도 거의 안 마시고 운동도 하시는 분이라서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의사가 복용하는 건강보조제가 있냐고 물어보니 그제야 홍국 얘기를 하신 거죠. 의사 말로는 홍국에 들어있는 모나콜린 K가 스타틴 계열 약물과 똑같은 성분이라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하더래요. 게다가 함량이 일정하지 않아서 예상보다 많은 양을 복용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근육통 증상도 조금씩 있었는데 그냥 나이 때문인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무서운 건 품질 관리 문제예요. 약사 친구가 말하길 홍국 제품들 중에는
제조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생성될 위험이 있다고 해요. 시트리닌이라는 독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게 신장과 간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처방약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홍국 제품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제일 문제는 많은 분들이 홍국을 먹으면서 동시에 다른 콜레스테롤 관리 제품들도 함께 복용한다는 거예요. 모나콜린 K가 이미 강력한 콜레스테롤 억제 물질인데 거기에 다른 성분까지 더하면 간에 가해지는 부담이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사 친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다면 자가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라는 거예요.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정말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부터 판단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검증된 처방약을 적절한 용량으로 복용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거죠. 천연이라는 말에 속아서 오히려 더 위험한 선택을 하지 마시고 콜레스테롤 관리는 전문의와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 위험 제품은 고용량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특히 비타민 A가 가장 위험해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아시나요? 비타민도 과하면 독이 되거든요. 지용성 비타민이 뭔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비타민 A, D, E, K 같은 비타민들은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간과 지방 조직에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집에 물건을 계속 쌓아두는 것처럼 말이에요. 약사 친구가 들려준 실제 사례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20대 여성분이 미용 목적으로 고용량 비타민 A를 6개월간 복용하셨대요. 피부가 좋아진다는 광고를 보고 권장량의 몇 배를 드신 거죠. 처음에는 정말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그런데 몇 달 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계속 피곤하고 식욕도 없고 오른쪽 옆구리 부분이 자꾸 아프다고 하시더래요. 처음에는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인 줄 알았는데 증상이 계속되니까 병원에 가보신 거예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도 깜짝 놀랐대요. 간이 정상보다 훨씬 커져 있었고 간 수치도 심하게 올라가 있었거든요. 더 자세한 검사를 해보니 간 조직에 섬유화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던 거죠. 의사가 복용하는 약이나 건강보조제에 대해 물어봤을 때 그 여성분은 비타민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다고 해요. 비타민은 몸에 좋은 거 아니냐고 되물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혈액검사에서 비타민 A 수치가 독성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다행히 고용량 비타민 복용을 중단하고 치료를 받아서 회복되셨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강경화로 진행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미용을 위해 먹은 비타민이 오히려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뻔한 거죠. 약사 친구가 강조한 게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식단만으로도 충분한 비타민을 섭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비타민 A는 당근, 시금치, 고구마 같은 음식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따로 보충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문제는 건강보조제 업체들이 고함량이라는 단어로 마치 더 좋은 것처럼 마케팅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타민에서는 많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양은 정해져 있거든요. 지용성 비타민이 간에 축적되는 과정도 무섭더라고요. 처음에는 간세포들이 여분의 비타민을 저장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과다한 양이 들어오면 간세포들이 부풀어 올라서 간이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간세포가 손상되면서 섬유조직으로 바뀌어 버려요. 이게 바로 간 섬유화고 더 진행되면 강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보충제를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혈액검사부터 받아보세요. 정말로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에 필요한 것만 적절한 용량으로 복용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에요.
5번째, 4번째 위험 제품은 해독이나 디톡스를 표방하는 제품들이에요.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간을 깨끗하게 해독한다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간을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마치 집을 청소한다면서 오히려 더 더럽히는 것과 같아요. 요즘 SNS에서 디톡스 챌린지 같은 게 정말 많잖아요. 특히 명절이나 회식 시즌이 끝나고 나면 간 해독이라는 키워드가 인기 검색어에 올라가곤 해요. 저도 예전에는 이런 마케팅에 완전히 넘어가서 여러 가지 디톡스 제품들을 시도해 봤거든요. 약사 친구가 설명해준 디톡스 제품들의 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복잡한 허브 혼합물로 만들어져요. 밀크시슬, 민들레, 우엉, 강황 같은 여러 가지 식물 추출물들을 한꺼번에 섞어 놓는 거죠. 각각은 괜찮을 수 있어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이면 예측할 수 없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40대 여성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직장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때문에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고 느끼셨어요. 그러던 중 온라인에서 7일간 디톡스로 몸속 독소 완전 제거라는 광고를 보시고 해당 제품을 주문하셨죠. 제품 설명을 보니까 정말 그럴듯했대요. 12가지 천연 허브 추출물이 들어있고 간 기능을 개선하고 독소를 배출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후기들도 몸이 가벼워졌다, 피부가 맑아졌다 이런 식으로 좋았고요. 처음 3일은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고 해요.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런데 4일째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속이 메스꺼우면서 소화가 안 되고 오른쪽 배 부분이 은근히 아픈 거예요. 그래도 디톡스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복용하셨대요. 제품 설명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져서 병원에 가보신 거죠. 검사 결과 급성 간염 초기 증상이었어요. 간 수치가 정상의 5배 가까이 올라가 있었고 의사가 보기에도 심각한 상태였대요. 다행히 디톡스 제품 복용을 즉시 중단하고 치료를 받아서 회복되셨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던 거죠. 의사 말로는 이런 복합 허브 제품들의 문제점이 바로 이거라고 하더래요. 어떤 성분이 문제를 일으켰는지 정확히 찾기도 어렵고 성분들 간의 상호작용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제조 과정에서 품질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디톡스 제품들은 더욱 위험해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성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약사 친구가 말하길 간 해독은 우리 몸이 알아서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굳이 외부 제품으로 억지로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정말 간 건강이 걱정된다면 인위적인 디톡스 제품보다는 충분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6번째, 진짜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건강보조제만 있으면 건강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가장 큰 착각이에요. 마치 운동은 안 하면서 다이어트 보조제만 먹으면 살이 빠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아요. 약사 친구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이 친구도 예전에는 여러 가지 건강 보조제를 복용했대요.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오메가3, 유산균, 간 건강 제품까지 하루에 10알 가까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약사라는 직업 때문에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다 챙겨 먹었던 거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건강 보조제를 하나씩 줄이기 시작했대요. 대신에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 더 집중하기로 한 거예요.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것들 말이에요.
처음에는 불안했다고 그래요. 뭔가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몸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하루 종일 피로감도 덜하고 소화도 훨씬 잘 되더래요. 가장 놀라운 건 정기 건강검진 결과였어요. 간 수치를 비롯해서 모든 수치가 이전보다 좋아진 거예요. 친구가 깨달은 게 있대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간도 마찬가지예요. 간은 우리 몸에서 재생 능력이 가장 뛰어난 장기 중 하나거든요. 손상을 받아도 적절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스스로 회복해요. 그 적절한 환경이라는 게 바로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에요. 먼저 충분한 수분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물을 8잔 정도 마시면 간이 독소를 걸러내고 배출하는 일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디톡스 방법이죠. 균형 잡힌 식단도 빼놓을 수 없어요. 특히 간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따로 있어요. 브로콜리, 양배추, 마늘, 양파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은 간의 해독 기능을 자연스럽게 도와줘요.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먹으면 어떤 비싼 건강보조제보다도 효과가 좋아요. 규칙적인 운동의 효과도 정말 대단해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간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늘어나요. 또 땀을 통해서 독소가 배출되기도 하고요.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간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충분한 수면이에요. 간이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용을 하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거든요. 이 시간에 깊게 잠들어 있어야 간이 제대로 일할 수 있어요. 수면 부족은 어떤 간 건강 제품으로도 보충할 수 없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만성 스트레스는 간에 염증을 일으키고 간 기능을 떨어뜨려요. 명상이나 요가, 취미 활동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간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요. 결국 가장 확실한 건강 관리 방법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건강보조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런 기본 생활 습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7번째, 꼭 필요한 경우에 올바른 선택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도 건강보조제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문제는 무작정 피하거나 무작정 믿는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중요한 건 현명한 판단이죠. 약사 친구가 들려준 성공 사례가 있어요. 60대 당뇨 환자분이었는데 처음에는 혈당 관리를 위해서 인터넷에서 본 여러 가지 건강보조제들을 마구잡이로 드셨대요. 알파리포산, 크롬, 계피 추출물 등등 당뇨에 좋다는 건 다 사서 드신 거죠.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혈당은 별로 안 좋아졌는데 간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담당 의사와 약사가 함께 상담을 해드렸대요. 먼저 모든 건강보조제를 일시 중단하고 정확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정말로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확인한 거예요. 검사 결과 이분은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였어요. 이 두 영양소는 혈당 조절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와 약사가 함께 적절한 용량의 마그네슘과 비타민 D 보충제만 선별해서 추천해 드린 거예요. 동시에 식단 조절과 운동 계획도 함께 세웠어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 위주로 식단을 짜고 식후 30분 산책을 꾸준히 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혈당 수치와 간 기능을 체크하기로 했고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대요. 3개월 후에 혈당 수치가 현저히 개선됐고 간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무엇보다 이분이 이제야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하시더래요.
이전에는 뭔가 많이 먹고 있다는 안도감만 있었는데 이제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첫째는 반드시 혈액 검사를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추측이나 광고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둘째는 의사와 약사 모두와 상담하는 거예요. 의사는 질병과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약사는 구체적인 제품 선택과 복용법을 도와줄 수 있어요. 두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들으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셋째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이에요. 건강보조제를 복용하기 시작하면 1개월, 3개월 간격으로 혈액검사를 받아서 효과와 부작용을 확인해야 해요. 특히 간 기능 검사는 꼭 포함시켜야 하고요. 넷째는 단일 성분 제품을 선택하는 거예요. 복합 제품보다는 필요한 영양소 하나씩 따로 복용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기도 쉽고 용량 조절도 가능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정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검증된 브랜드의 정품을 선택하시고 해외 직구나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은 피하시기 바라요. 건강보조제 복용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요. 8번째, 오늘의 핵심 요약과 실천 가이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어요. 첫 번째로 기억하실 점은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많이 팔린다는 건 마케팅이 잘 됐다는 뜻이지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녹차 추출물의 위험성을 꼭 기억하세요. 농축된 EGC 질이는 간세포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어요. 녹차의 건강 효과를 원한다면 캡슐 대신 직접 우린 차를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세 번째, 홍국은 천연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처방약과 동일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함량도 일정하지 않고 독성 물질 오염 위험도 있으니 콜레스테롤 관리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네 번째, 고용량 지용성 비타민의 축적 독성을 간과하지 마세요. 특히 비타민 A는 간에 쌓여서 섬유화나 강형화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보충제를 드시기 전에 혈액검사로 정말 부족한지부터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디톡스 제품들의 역설적 위험성을 아셔야 해요. 간을 해독한다면서 오히려 간을 망가뜨릴 수 있는 복합 허브 제품들은 피하시기 바라요. 여섯 번째, 기본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충분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어떤 고가의 건강보조제보다 효과적이에요. 일곱 번째,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한 과학적 접근이 답이에요. 혈액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선택과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예요. 이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금 집에 있는 건강보조제들의 성분표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위험 성분이 들어있다면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 받으시기 바라요. 간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보세요. 하루 물 8잔 마시기, 십자화과 채소 섭취하기, 30분 이상 걷기,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기, 스트레스 해소 활동하기 같은 항목들을 적어두고 실천해 보세요. 만약 정말로 건강보조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의료진과 상담할 때 준비해야 할 질문들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나 건강보조제 목록, 최근 건강검진 결과, 가족력,
생활 습관 등을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결국 건강관리의 핵심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한 현명한 선택이에요. 광고나 후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검증된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소중한 간 건강을 지키는 건 결국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선택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